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부를 찍고 있고요. 계속 이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결혼 후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집의 구조나 기능 그리고 환경을 경험하기에 집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성장한다. 반면에 남자들은 퇴근 후 자신의 몸을 쉴 수 있는 공간이란 추상적 개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집을 사려 할 때 남편들은 세계 경제가 어쩌고 차후 집값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댈 뿐 도무지 실제 집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한다. 반면 여자들은 인근 학원과 학교가 좋은가, 교통은 편리한가, 슈퍼까진 어떻게 가나, 주변이 시끄럽진 않은가, 집 구조가 살기 편안한가, 해는 잘 드는가 등등 실용적인 면을 따진다라고 합니다. 이 실용적인 면이 중요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고, 그리고 집에서도 잠깐 지내다 보니까 뭐 약간 불편한 게 있어도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가격이 저렴한 집에서 주로 지내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 가격에 이게 어디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원래 성격도 약간 좀 무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이사를 하고 나서 여기 뭐 글로서리 또 가까워서 너무 좋다고 하고, 우체국은 원래 있었고 레지스트리도 있고 그 한국의 동사무소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주유소도 있고 차를 고칠 수 있는 정비소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있다고. 그런 뭐 한 동네에 있으면은 좋죠. 뭐 그러면서도 뭐 시골 동네 특유의 이렇게 한적하고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좀 약간 좀 여유롭고 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살고 있는 타운에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강아지들이 많은데 사고치는 강아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살던 데에서는 저희 집 강아지들만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서는 저희 집 강아지는 양반이고 옆집 그 맞은편 집 강아지들이 특히나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니고, 다른 집들도 사고 치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강아지들이 묻히게끔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3부 마지막에서 투자와 주거를 분리해서 집은 유망 지역에 사두고 직장 근처에서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는 이제 와이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우리가 그냥 거주를 하기에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사스카톤이랑도 좀 이제 가깝고 뭐 동네에도 괜찮고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나중에 이렇게 집을 사고 했었을 때 공실이 생기게끔 되면 그러면 들어가야지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옮겨야 되는데 뭐 지금은 한동안은 뭐 괜찮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첫째, 원래 경쟁이 치열한 데다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가진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거리 상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한 구매는 인터넷 쇼핑으로 다 이루어진다.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게가 이제 쉽지가 않죠. 이제 그 가게들만 있어도 장사가 조금이라도 되면 옆에 새로 이제 비슷한 가게가 또 오픈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도 또 들어오고요. 이제 대기업에서도 원래 골목시장의 먹거리들을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편리하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본 경우에도 이제 건물을 이제 백화점처럼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일반 그 이제 곳곳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노프릴이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 이제 대기업이라기보다는 그 주인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대기업이랑은 좀 이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체인은 체인인데, 근데 노프릴에는 그 주인의 이름이 들어갈 때가 되게 많은데 누구누구가 소유한 노프릴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은 그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것과 동일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월마트나 그 이런 글로서리 스토어들을 보면 그 로컬 제품들을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로컬 채소, 야채, 그리고 저기 뭐냐, 고기, 그 이제 그 원산지를 보면 캐나다일 때가 되게 많죠. 미국에서 넘어오는 과일들도 있는데 그거는 캐나다에서 안 할 경우에, 안 만들 경우에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가닉 마트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이 서요. 그 한국의 5일장 마냥. 그러면 이제 가게들이 와가지고 올가닉 제품들을 팔아요. 그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집값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 집값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 상승해 왔다. 전 세계의 집값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다. 물가 상승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또 월급 상승보다 빠른 속도로 집값은 올랐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피터 드러커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피터 드러커였던 것 같고,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100년이면 100년, 그 이제 최소한 100년, 그 기록이 있는 뭐 최대한 300년까지 역사 계속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임금 소득은 불로소득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월급은 불로소득, 그 재테크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그 이제 그 증가하는 게, 그래서 항상 불로소득이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도. 집값은 장기적으로 출렁거리면서 상승해왔다. 집값 상승의 더 놀라운 점은 언제나 월급 인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다 그 나라 국민들 월급 상승 속도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집값을 다 모아서 집을 사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나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 이유는 자본주의의 체제 속성상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이 조각인 돈을 계속 찍어내서 정부 빚을 탕감하고자 하는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부채를 가장 많이 가진 지배계층도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원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가 집권을 해서 한 5년이면 5년, 뭐 길게는 8년, 연임까지 해서 그 긴축 재정을 편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계속해서 긴축 재정만 필 수는 없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면 경기를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불어나고, 그럼 시중에 돈이 불어나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끔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세금도 더 많이 거치게끔 되고, 빚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빚에 대한 가치도 줄어들어요.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10,000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10,000원이 그 시간이 지나면은 10,000원이 아니게끔 된 것이죠. 극단적인 예로 제가 한 1970년도에 10,000원의 빚을 졌다라고 한번 쳐봐요. 근데 그때의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은 완전히 다른 돈이죠. 완전히 다른 돈이죠. 그때는 뭐 제가 70년도라고 하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었을 때였으니까 한 80년도라고 해도 10,000원이면은 한 달 재산이에요. 만원도 안 됐겠다. 한 몇천 원이었겠다. 아무튼.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제, 의사들,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예시로 들었어요. 이 책에서는. 근데 많이 아는 내용들이라서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보다 오차가 더 적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도 그렇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인터넷으로 들어오게끔 되면, 그럼 저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어디가 아프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의사랑 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면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사가 저를 그 진단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 뭐 가가지고 뭐 혈압 재면은 혈압 재는 거고, 뭐 피 검사하면은 피 검사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그쪽으로 보내지고, 그럼 그걸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피 검사 한 번만 해도 뭐 많은 정보들이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DNA 분석까지 하면은 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실수도 안 하는 거죠. 다시 보는 것도 아니고, 거리상의 제약이 많이 줄어든다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 이제 변호사 그 시간당 그 차지하는 임금이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하거든요. 시간당. 그건 기본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런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인터넷으로 오다 보니까 훨씬 제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빨리, 그 법적 지식을 빨리 찾아줘도 제가 도움이 좀 많이 되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피해보상을, 뭐 손해배상을 그 요구를 할지 어떨지 이거를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한 거죠. 지금은 약간 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변호사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실패를 반전시켜야 성공한다. 대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는 투자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투자 대가들의 책을 많이 읽었다. 조지 소로스는 자신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 워렌 버핏은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키라고 했다. 이게 투자에는 리스크를 진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도 많이 안고 있게끔 되는 거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여야 되는데, 보기만 좋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현혹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제 그 신문 광고, 뭐 차트 분석, 말만 번지르르한 광고성,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좋은 건지를 정확히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뭐 실패했다, 망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좀 이제 따져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성공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똑같은 길을 따라갈 수가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 리스크를 극복을 했지만, 저는 똑같은 리스크를 만났을 때 실패로 귀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동전의 양면 마냥
이제 투자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시골 지역에서 보다 보니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어떤 뭐 누가 앞서 나간 누군가의,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본주의의 특성상, 그리고 오를 지역은 계속 올라간다. 그 이제 독점 승자 독식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 대기업, 그 대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토론토, 밴쿠버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인구 유입이 되다 보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투자가 몰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론토랑 밴쿠버에 그 집값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본 거예요. 인구 유입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쪽에서 본 거고,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약간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이제 시골에서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인구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집을 팔려고 하고 빈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추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건 리스크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환급성이 떨어져요. 환급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 이제 그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굳이 이 사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제 화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남들이 안 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누가 저한테 그랬는데, 그 이제 그 진실은, 그리고 핵심은, 원리는 굉장히 밋밋하고 단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도 펀더멘탈, 그 베이직, 그 기초가 중요하다. 입지 분석, 그리고 그 그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산다는 건 죽을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 희망을 갖는 건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건 실패할 위험이 있다.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그 이제 변화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제가 한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이제 저만 뒤처지게끔 되는 거잖아요.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느리고 여유롭고 이런 와중에서도 상황이 바뀌어요. 그 이제 용접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 유니온이 일자리를 잃고 힘을 잃고, 뭐 다 잃은 건 아닌데, 파워가 약해지고, 이제 그 유니온 외의 회사들이 일자리를 얻고 이제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살아남으면서 이제 제 거를 이제 찾고 해야지 되는 거죠. 누군가 그랬어요. 야, 너는 이민도 했고, 그리고 용접사로 지금 이렇게 그냥 일하면서 살아도 뭐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은퇴하고도 연금이 뭐 유니온에서도 나오고, 이제 유니온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35살이고요. 그리고 한 30년 이후의 이야기죠. 지금 현재의 노인분들을 보면,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그 이야기들 맞는데, 10년이 멀다 하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뭐 유니온이라든지 뭐 국가에서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길을 찾고 좀 더 자유롭고 그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저희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